하루에 잠은 몇 시간 정도? 7시간, 8시간은 계속 잤어요. 학교 내신 성적은 1.1 정도. 수능은 아무래도 유튜브 수익이 조회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편차가 상당히 큰데 최근에는 그래도 뭔가 유튜브 그냥 이미 포화 상태다. 이미 레드오션이고 어떤 콘텐츠를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뭔가 좀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손님 옆에 또 모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엑스캠퍼스 채널에서 출연을 해주셨는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엑스캠퍼스라는 채널에서 나왔고 저는 엑스캠퍼스에서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엑스캠퍼스에서 촬영 편집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이나 사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 친구랑 이제 로컬인 서울이라는 약간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 뭐 여러모로 수지타산이 안 맞기도 했고 기존에 이제 팀이 와이가 되고 이 친구랑 원래 팀이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원래 이제 컨텐츠 마케터로서의 커리어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런 역량이나 뭐 탤런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다양한 분들, 뭐 대학생분들부터 해서 일반인분들 섭외하고 이제 대면해서 이야기 나누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저도 이제 합류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게 1년 좀 이제 지나게 됐어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중간에 합류를 하셨고 처음에 지훈님께서 이렇게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는 어떤 거나요? 저는 원래 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뭔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드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막 소설을 쓰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는 게임 만들어서 막 하나부스 자료실 같은 데서 올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아무래도 제가 뭔가 창작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창작할 때 뭘 창작해야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게임을 만들려고 컴퓨터공학과에 진학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코딩이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툴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재밌었는데 공학을 하려니까 좀 어려워서 그냥 예전에 하려고 했던 소설을 해보자. 그래서 문해창작학과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설을 했는데 이제 또 소설 쪽을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돈을 좀 벌 수 있으면서 내가 뭔가 창작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아봤다가 거기서 이제 발견한 게 이제 영상 쪽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 유튜브를 사업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유튜브 사업의 뭔가 장점과 단점을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 채널은 너무 초창기고 사실 개념도 사실 불분명한 채널이어서 뭔가 그런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느끼신 바를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그 모두에게 장점은 아니겠지만 그 유튜브라는 것 자체를 뭐 돈을 벌기 위함만이 아니고 정말 취미의 영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단순히 영상을 만드는 게 재밌다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제가 뭐 다른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거든요. 중고차. 그럼 그 관련된 채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나중에 중고차를 만약에 구매를 하면 그건 100% 소비잖아요. 근데 제가 그 중고차를 구매를 해서 그걸로 영상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콘텐츠를 뽑아내면 중고차를 구매한 비용에서 콘텐츠로 벌어들인 수익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고 그러면서 또 취미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그럼 저는 그 돈으로 다시 제가 좋아하는 중고차 관련 구매를 한다거나 그런 걸 반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선순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아무래도 단점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죠. 시작 자체는 진입장벽이 낮지만 그걸로 수익화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수익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좀 만족할 만한 금액을 버는 게 좀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그게 뭐 인터넷에 보면 유튜버들 좀 쉽게 번다고 하는데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과 좀 이어서 뭔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뭔가 유튜브 그냥 이미 포화 상태다. 이미 레드오션이고 어떤 콘텐츠를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뭔가 좀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항상 있었던 말인데 내가 노트북에 관심이 있으면 노트북에 관련된 영상 한 개만 보진 않잖아요. 그걸 보고 그거에서 괜찮네 하면 다른 영상도 찾아보고 그럼 오히려 관련된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많이 유입될수록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사람들한테 높아지면서 오히려 같이 이렇게 커갈 수 있는 전형적인 파이 키우기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레드오션이 오히려 유튜브한테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 항상 그 채널 인터뷰하러 나오신 분들께서 가장 좀 민감해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뭔가 유튜브 사업을 하면서 현재까지의 뭐 매출이라든지 지표 같은 게 조금은 공개하실 수 있는 선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수익이 조회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편차가 상당히 큰데 그 최근에는 그래도 한 100만 원 단위 이상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유튜브계에서도 이렇게 뭐 따라다니면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뭔가 거절당할 때 좀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항상 하고 그래서 뭔가 경수님께서 뭔가 그런 거절당하는 걸 좀 극복하신 비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특이했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거절을 되게 특이하게 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사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거절을 극복했던 방법이라고 하시면은 그 전제가 이제 제가 거절에 뭔가 타격을 입는다는 게 전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거절을 당하는 거에 원래 뭐 익숙하다 이런 인간 분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나름의 또 그 상황마다 사정이 있고 하니까 거절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제가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뭐 멘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지는 않고 다만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연거푸 막 한 30~40명씩 이제 요청을 드려도 연거푸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늘 쉽지 않다. 근데 뭐 어쩌겠나 오늘 이게 나왔으니까 일단 계속 해보자. 그냥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그런 과정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도 점점 단단해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멘탈에 거절당한다고 해서 뭐 타격이 점점 그냥 거의 제로에 수렴하듯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럼 저분은 저분 갈 길 가고 난 또 이제 새로운 분들한테 요청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그때그때 의미부여를 다 하거나 제가 일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런 되게 특이하게 거절을 하시고 좀 거절의 유형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일 최악은 완전 이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눈길이나 어떤 제스처조차도 없이 그냥 완전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냥 가볍게 안 하겠습니다 정도의 제스처, 이제 살짝 이제 그러니까 딱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손살에 치든가. 이제 거절이 연거푸 반복되면은 그 정도 제스처만 취해주셔도 너무 감사해요. 최악의 투명인간. 그렇죠. 완전 그냥 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처럼 그냥 뭐 말 걸어도 뭐 대꾸나 뭐 눈길조차 안 주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솔직히 가끔씩 저도 사람인지라 뭐 방금은 멘탈 타격이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했지만 속으로 조금 뭐 아쉽고 좀 속상하고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제가 컨텐츠를 봤을 때는 뭔가 되게 대학생들의 입시 관련해서도 많이 다루시고 또 이제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평균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다루시는데 사실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직접 느끼신 뭔가 인사이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입시나 아니면 뭐 국민 평균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좀 이렇더라 이런 느낌 같은 게 좀 있으셨나요? 아무튼 일단 저는 이 채널을 만든 것 자체가 그 인터넷에서의 그런 편견 올려치기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순적인 부분에 비판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단순히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대학 서열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자극적인 조제만 뽑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저는 그런 자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대학을 깎아내린다거나 뭐 스카이는 나와야 공부를 잘하는 거 그 밑은 다 똑같다거나. 근데 제가 살아온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인터넷에서 본 세상이 아닌. 그러면은 이제 그 정말 불특정한 그런 진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들한테 그런 인터넷 세상 속에서 갖고 있는 편견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대답을 해주고 그럼 그게 하나의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에서 몇 등 하셨어요 같은 경우도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걸 제가 왜 물어보냐? 보통은 이제 반에서 한 뭐 5등, 6등, 7등 저희 때가 한 반에 한 30명, 35명 있었거든요. 한 10등 이내로 들어오면 그래도 반에서 공부 잘하는 취급을 해줬어요. 애들이 그 시험 끝나면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점수도 맞춰보고 꼭 1등, 2등이 아니더라도 그런 점수를 맞춰보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5등, 6등, 7등이 어느 대학 정도 가죠? 보통 인서울 하위권 그 정도 가죠. 근데 인서울 하위권은 엄청 인터넷에 없잖아요. 근데 반에서 근데 사실 5등, 6등, 7등과 반에서 뭐 한 2등, 3등, 뭐 1등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뭐 2등, 3등과 5등, 6등, 7등은 사실 그렇게 엄청 큰 차이가 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성적에 대해서. 근데 엄청 디테일한 차이로 그런 수능 성적에서 막 진짜 몇 문제 차이로 대학 급하게 확확 벌어지잖아요. 3점짜리 문제 한테는 100분이 각각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그 상위권 대학 가신 분들과 그런 분들도 충분히 존중받고 그분들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 디테일함을 살려서 명문대 가신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긴 하지만 그 밑에서 이렇게 뭐 인서울 하위권이라든가 경기도 수도권 나오신 분들도 충분히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도 충분히 막 그렇게 막 어디 가서 무시당할 정도 아니라 상위 30%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를 좀 말을 해주고 싶었죠. 우리나라는 상위 10% 이상이 아니면 다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그래도 1년 가까이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유튜브적인 목표는 또 어떤 게 있으신지 그리고 지호님과 병수님 각각 개개인의 또 인생 목표 같은 게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채널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당연히 구독자 상승인데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막 제 기획자적인 목표로는 그냥 단순히 인터뷰만 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인터뷰만 하는 것보다는 여기 채널 나오는 이 경수 친구가 조금 더 이제 연예인처럼 그렇게 자기 캐릭터가 구축이 돼서 뭐 워크맨이라던가 뭐 전과자라던가 그런 것처럼 이 친구로 예능을 만드는 거죠. 입시 관련된 그렇게 예능을 만들면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대학교나 교육업계에서 뭐 광고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채널 안에서 꿈꾸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가볍게 뭔가 저희 채널 항상 샤라웃이라고 하고 있긴 한데 뭔가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셔도 되고 또 주로 뭐 팀원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인터뷰했던 분들에 대한 뭔가 고마움을 표시하셔도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한번 이번에 지호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5년 새해가 발령이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25년 새해 저희 채널에 대한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구독자 10만 명 정도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매에 직원을 1명 정도 쓸 수 있는 여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수님께서는 그 엑스캠퍼스 채널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 홍보를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제 주로 이제 입시와 대학생분들 이제 만나면서 입시나 이제 뭐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여쭤보고 있는 이제 학생분들 대상으로 그런 채널인데 이제 그 속에는 저희가 담은 이제 철학이나 수능 메시지도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인터넷상에서의 이제 흔히 논쟁하는 뭐 이제 평균 올려치기라든가 그런거나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타파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채널에는 그냥 단순히 인터뷰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좀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아직은 이제 많이 저희 생각만큼 봐주고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올해는 이제 10만을 목표로 10만 구독자를 향해 이제 열심히 또 정진하고자 하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왕관부 교대권 왕관부. 네. 이해했습니다. 오늘 진짜 새해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 그리고 지호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